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지금 조명을 켜도 그렇게 안이 밝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어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 12시간 지났어요. 이제 24시간째 화목난로를 중간에 잠잘 때 빼고 계속 돌렸거든요. 캠핑 투게더의 M2 스토브, 지금 제가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협찬도 아니고 그냥 체험단 같은 느낌으로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이제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새 제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하드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연료를 사용한 것도 그냥 일반적인 캠핑장에서 파는 장작 사용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노지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 죽은 나무들, 잘 말라있는 죽은 나무들도 잘라서 넣어봤고, 그 다음에 마르지 않은 죽은 나무들, 이제 거의 생목에 가까운 것도 잘라서 넣어봤어요. 그리고 네모 장작도 넣어보고, 그리고 가구 만들고 남은 이제 폐자재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넣어서 다 태워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폐자재들 넣어서 한번 태워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하드하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캠핑용 장작만 이렇게 곱게 줄 맞춰서 넣어가면서 사용을 하면 이제 그름이라든지 뭐 아니면 옆에 백화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안전하게 혹은 이제 깨끗하게 사용을 했을 건데, 저는 되게 좀 하드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백화 현상도 살짝 생긴 것 같고 한데, 또 이게 불이 안에서 확 또 일어나면 이제 또 없어졌다가 또 아침에 피우니까 또 생겼다가 그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4시간을 이제 캠핑 와서 사용해 본 결과, 뭐 저도 그렇고 저하고 얘를 같이 사용했던 그 버닝부시 대표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되게 재미있는 화목난로다, 캠핑용 화목난로다, 재미있는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서로 통했습니다. 저는 캠핑 투게더 제품들을 예전에 얘 나오기 전에 그냥 M 스토브부터 알게 돼서, 그 뒤로 묘리르에서 딱궁도 덮어서 화목난로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차에 또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캠핑 투게더에서 세 번째 상용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걸 개발 과정을 쭉 다 봤거든요. 앞에 프로토타입들도 한번 다 봤고 직접 시화하고 사용도 한번 해봤었고요. 같이 다 봤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지금 좀 보여드리면,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불이 잘 안 보이죠. 백화 현상이 좀 생겼고, 제가 장작은 아니고 그 폐나무 조각들이 밑에 들어가니까 밑에 이렇게 그름이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는 벗겨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불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나무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제는 자 이걸 닫고, 자, 뒤로까지 불이 쫙 들어갔죠. 뒤에까지 불이 들어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요것도 하얗게 된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자, 하루 정도로 사용했는데 지금 위에 보면 이제 열 변형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예 없고요. 장작을 굉장히 많이 넣고 하드하게도 태워보고, 이제 연통이 1단까지 빨갛게 될 때까지도 막 태워보고 했었는데, 뭐 형태의 변형, 열 변형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간 골드 색깔로 바뀌었죠. 전체 다 바꿨어요. 다리 부분은 어차피 열을 안 받으니까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 하단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골고루 다 지금 골드 빛깔로 바뀌었습니다. 손잡이도 뜨겁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장갑을 끼고 좀 만져보니까 여기는 조금 뜨거운 정도였고요. 손잡이는 뜨겁지 않아서 맨손으로 열 수 있었고, 그 외의 부분들은 손을 대면 안 될 정도로 열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요 위에 상단 부분에 또 댐퍼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부 댐퍼를 조절한 요 고리 부분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열면 불이 이 위에서 올라오게 만들 수 있고, 안으로 넣으면 이제 불이 뒤로 돌아가게 이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이 가장 지금 열을 많이 받아서 색깔이 거의 보라색에 가깝게 변형했어요. 티타늄 색 변화하는 색깔처럼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위에 검은검은한 거 막 묻어 있죠. 요거는 어저께 요 위에 요 부분을 열어내고 열이 막 올라오네요. 여기다가 지금 거기 보면 숯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통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안에서 하얗게 탄 숯들을 이 안에 넣어 가지고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야 되는데 목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지금 튀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새 제품이라도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 위에 주전자 이렇게 올려 가지고 뭐 계속 물 끓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성품 중에서 요런 석쇠도 있거든요. 한번 사용하고 지금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 놓은 상태인데, 요것도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위에 얹어 가지고 숯 놓고 고기 구워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꽤 재밌게 즐겨가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막 고기가 막 급하게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뭐 댐퍼도 한번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조정도 해봤고요. 캠핑 투게더 로고도 색깔이 엄청 예쁘게 골드색으로 잘 굽혀버렸네요. 원래는 이게 전부 다 실버였어요. 스테인리스 실버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만에 이제 골드로 잘 구워졌습니다. 무게가 제가 안에 있는 부속품들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거 받침대까지 넣고 모든 구성품을 다 넣고요. 연통을 제외하고 가방까지 다 해서 21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1kg. 그래서 가방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들면 뭐 허리에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정도였고, 그 가방에 손잡이를 가지고 들었을 때는 한 팔로 들기에는 조금 무겁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다리는 3단으로 접혔다 폈다 하는데 지금은 제가 다리를 최대 높이까지 다 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 높이가 한 40cm 정도 올라와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의자가 높이가 조금 있는 릴렉스 체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놓으니까 열기가 무릎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 도가니가 따뜻해지고 신경통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원적 개선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원래는 제 자리가 여기였었거든요. 여기였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약간 사이드로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는 열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작을 한 4개 정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앉아서 이제 반대쪽에도 사람이 앉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놀았었어요. 제가 이 캠핑 투게더 제품 말고도 뭐 화목 난로를 DY 스토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얘의 어떤 장점, 단점을 뭐 하루만 써보고 어떻게 다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선 모델들까지 다 사용을 해본 사람이니까 뭔가 이 제품의 이제 장단점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의 장단점이 뭐가 있느냐, 보통 우리가 화목난로를 사용을 하면 이제 난방의 목적으로 쓰죠. 근데 밤에는 못 써요. 잠잘 때는 나무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숯을 만들어 놓고 그 숯의 열기가 이제 새벽까지 쭉 전해지도록 쓰는 게 일반적인 거고, 아니면 이제 펠렛 연소기를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펠렛을 계속 공급을 해서, 얘도 펠렛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펠렛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자동 공급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데, 저는 뭐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좀 위험성이 약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밤에 화목난로를 켜놓고 자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았고, 어저께 밤에도 밑에 이제 빨갛게 숯이 쫙 깔려 있는 상태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더 이상 장작은 넣지 않고 잠을 잤었거든요. 어저께 밤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막 텐트가, 제가 지금 TP 텐트를 쓰고 있는데 이 텐트가 들썩거릴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그래서 연통도 막 스트링 다 잡아 놓고 텐트도 다시 막 스트링 다 잡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흔들리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워낙 얘가 무게도 나가고 하니까 밑에서 튼튼하게 버텨주는,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는 뭐 그런 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벼운 화목난로를 쓰고 연통을 길게 뽑아버리면 연통의 무게를 화목난로가 버티지 못해서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무거운 대신에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좀 많이 잡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메카닉해요. 느낌이 캠핑투게더에서 나온 대부분의 제품들이 딱 봤을 때 로봇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해요. 약간 남성미가 딱 있는 그냥 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그게 또 제 취향하고 되게 잘 맞거든요. 저는 막 앞에 막 이 불보기 창에 막 이렇게 뭐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딱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요거는 딱 각진 멋진 외제차 뭐 그런 거를 보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리벳을 막 박아놔 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리벳들도 보니까 지금 색깔이 다 틀려요. 기본적으로는 골드 색깔로 바뀌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푸른색도 띄고 어떤 색은 보라색도 띄고 예, 열을 받는 이 부위가 어딘지 딱 이 리벳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애가 어디에 열을 받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바지 어저께 장작으로 치면 거의 장작 한 15kg짜리를 2박스 태운 정도의 양을 넣고 계속 태웠거든요. 아침에 창 열어보니까 밑에 이제 제 바지통을 창 열어보니까 제 바지통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저께 생목도 막 넣고 하니까 회분율이 좀 높았겠죠. 그래서 아침에 한번 털어내고 다시 남아놓고 지금 막 계속 한 6시간째 지금 계속 또 아침부터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을 조금 더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외형적인 느낌이 되게 남성스럽다, 좀 메카닉하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활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목난로의 역할인 텐트 내 난방 그리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 조리도 그냥 단순히 상판에다가 팬을 올려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물 데우고 뭐 찌개 끓이고 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직화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불길로도 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쓸 때는 연기도 같이 나오니까 텐트 안보다는 텐트 바깥에서 사용하기에 좀 좋은 것 같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아까 전에 수통이 있었죠. 그 수통에다가 안에서 숯을 꺼내서 넣고 이 위에 올려놓고 댐퍼를 조절을 하면 불길이 수통 위로 올라오지 않고 적당하게 뒤로 빨려나가게, 그러니까 연기가 뒤로 빨려나가는 그 어중간한 상태를 맞춰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일부는 아예 공기가 다 빨려서 들어가 버리면 숯 밑으로 공기가 빨려 내려가서 고기가 안 익어요. 근데 반은 열기가 수통으로 나오고 반은 이제 연통 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잘 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이렇게 막 고기 기름도 튀고 하는 이런 영광의 상처도 없기는 했지만 그런 재미, 직화를 해서 뭔가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공기 구멍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뒤편에도 있고 정면에도 있고 좌우 측면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기 구멍이 전부 다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해요. 열었다 닫았다고 하면 그 유리에 있는 밑으로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유리에 열이 안 닿게, 불길이 닿지 않게, 그름이 닿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그리고 이 뭐라 불러야 되지? 그냥 공기구멍이라고 할게요. 이 공기구멍을 왔다리 갔다리 조절을 하면 불길을 막 미친 듯이 살려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서 굉장히 뭉근하게 타게도 만들 수 있어요. 뭉근하게 타는 걸 저는 좀 더 좋아했고요. 어저께 같이 사용했던 분은 활활 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즐겼냐면 양쪽에 앉아 있었잖아요. 저는 공기구멍을 닫고요. 반대쪽에 앉으신 분들은 공기구멍을 열었어요. 서로 불보기창이 두 개나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불을 보면서 이 화목난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하루밖에 안 써봤지만 열 변형되는 부분은 아예 없어요. 보통 화목난로를 쓰면 상판 부분이 불룩하게 솟거나 아니면 밑으로 꺼지거나 둘 중 하나는 발생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보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변형으로 뭔가 뒤틀리거나 솟거나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봐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공기 조절 장치 이런 것들도 왔다리 갔다리 조절할 때 뭐 팽창해서 안 열리거나 뒤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웨이브가 쳐버리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관심이 있으시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폐 가구목을 여기 한 1kg 이상 막 집어넣었는데 벌써 다 태워버렸네. 화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시면 1박에 10kg 장작 한 2박스는 기본으로 태운다 하고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장작을 좀 아끼고 싶을 때는 요 불 구멍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나무가 쉽사리 빨리 타지 않게끔 조절을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단점은 좀 무겁다. 기존에 나와 있는 화목 난로들 중에서 좀 무거운 편이다. 가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의 단점. 패킹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요. 얘가 가방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패킹 사이즈는 안 큰데 좀 무거워요. 안에 막 이중으로 돼 있고 보강제 들어가 있고 하니까 무겁다. 두 번째 단점은 난로의 크기가 커요. 난로의 크기가 큰데 비해서 길이가 장작을 그냥 편하게 쑥쑥 넣을 정도로 길거든요. 그러니까 한 35 가까이 나와요. 전체적인 길이는 한 40이 넘을 것 같고, 30cm 장작을 그냥 막 던져 넣었을 때 공간이 되게 많이 남을 만큼 길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통이 있잖아요. 이 연통이 보통 70cm로 나오거든요. 얘가 이 안에 탑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M2 모델에 딱 맞는 연통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는 않고 기성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80mm 연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연통을 이 안에 넣어 가지고 최소한 3m 이상은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0cm 짜리 연통을 5개 정도는, 서로 포개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5개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연통이 길다 보니까. 그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진짜 아쉬운 부분. 그래서 패킹 했을 때 화목난로만 탁 챙겨서 넣으면 연통까지 다 들고 나올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연통을 따로 챙겨서 한 가방은 저는 지금 한 5m 정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 연통도 챙기고 다녀야 된다. 요게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화목난로들은 안에 이렇게 다 연통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만들 때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요거는 약간 주의사항인데, 주의사항을 읽으면 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주의사항을 읽지 않은 사람이 이 화목난로를 막 만졌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내부에 존재하는 댐퍼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열어보면 여기가 까맣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서 열이 직접적으로 불길이 닿았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엄청 뜨거울 거예요. 얘가. 근데 요 모양 자체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손가락을 걸는 느낌이 나요. 뭔가 손으로 잡고 당겨도 된다라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저께 제 지인이 손가락을 걸어서 살짝 당기려고 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뺐는데 조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뭐라 그러지, 손으로 바로 짚지 못하게 이 끄트머리를 좀 만들어 놨어야지 미연의 안전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부분들은 뭐 제가 물어봤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조절하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얘를 만졌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본체에 붙어 있으니까 뜨거울 거라고 예상은 했대요. 근데 얘는 뭔가 이렇게 약간 돌출돼 있고 동그랗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 걸어서 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요거는 조금 사용상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은 안 대지만, 그리고 이 손잡이도 만져보면 뜨겁지 않거든요. 뜨겁지 않고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도 만져보면 그냥 따뜻한 정도인데, 얘도 그냥 저는 장갑을 끼고 계속 만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은 뜨겁지는 않습니다. 만져보면 그냥 손으로 바로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부분들, 요 서랍 있잖아요. 밑에 서랍, 이것도 뜨거워져요. 개바지 서랍도.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생긴 것들이 좀 못 만지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손잡이 있잖아요. 요런 손잡이도 여기가 꺾이는 구조의 그 철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딱 달아서 뭔가 좀 못 만지는 느낌이 들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총 3개 정도의 단점을 제가 꼽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요 판 있죠, 요 주철판, 요거를 처음에 사용을 딱 하면 내열 페인트 같은 게 발라져 있어 가지고 최초에 엄청나게 연기가 많이 나요.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불을 떼 가지고 이 연기 나는 내열 페인트를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밖에서 시화를 하지 않고 텐트 내부에서 했어요. 근데 연기가 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뭐 그래도 지금 TP 텐트 사용하고 있고 환기 잘 되니까 그냥 안에서 태우긴 태웠는데, 최초에 이 M2를 사용하실 때는 요 부분에서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난다 알고 쓰셔야 되고요. 네일 페인트 다 태워야 된다 알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에 여기 화구문에 보면 이쪽에 기밀, 연기가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이렇게 실리콘 로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최초에는 타면서 고착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야지 좀 텐트 안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주의사항 매뉴얼에도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점은 아닌데, 이거는 구조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얘를 이렇게 빼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에 숯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열기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열이 엄청 뿜어져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뭐 요거를 앞으로 당기고 밀고에 따라서 여기서 올라가기도 하고 공기가 빨아들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기능이 제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이제 구워 먹는 용도였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숯이 다 안 끝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덮어서 써도 요게 한 단이 더 내려가서 딸깍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쓰면 얘가 안에 막 검댕이가 묻고 장난이 아니었겠죠. 지금 여기 보면 엄청 검댕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숯을 안으로 집어 넣었었어요. 털어가지고 숯을 넣고 다시 요거를 바깥으로 빼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이 만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는 있기 때문에. 근데 요런 게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좀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제 캠핑 투게더에서 새로 출시한 화목난로 한번 쭉 써봤는데, 몇 번 더 써볼 거예요. 뭐 이걸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몇 번 더 써볼 건 아니고, 실제로 이 텐트 말고 다른 텐트에서도 한번 써보고 야외에서도 한번 써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가, 성능이 어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얘를 계속 조작하면서 기능을 다 익혀가면서 불보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난로가 많으니까 집에 또 놔둘 때도 또 마땅찮아 가지고 얘를 진짜 가지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써보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화목난로가 없었다 그러면, 써봤잖아요, 그러면 얘 100% 삽니다. 가격대가 한 60만원대 정도 나오는데 100% 사요. 저는 이제 얘 이중 지출할 필요가 없는 그냥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브랜드의 화목난로 전용은 아니고 화롯대에서 화목난로를 변신시킬 수 있는 모델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의 화목난로도 있으니까 그 화목난로들을 다 방출을 하고 얘를 사면 이제 그냥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목난로를 3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근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화목난로들 한번 올려보고 팔리면 이제 그 돈 좀 포개가지고 얘를 사면 되겠다 싶기는 해요. 아직까지 화목난로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에 화목난로가 있는데
좀 불보기 창이 크고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캠핑에서 좀 즐기고 싶은 그런 전천후 화목난로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캠핑투게더 브랜드의 팬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부러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도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소개를 하는 이유가 좋으니까 써보셔라, 이중지출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에서 계속 뭐 인스타도 올리고 뭐 블로그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길이만 좀 더 길어져서 연통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뭐 거의 끝판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박 2일 동안 아주 하드하게 사용했는데 또 이렇게 저의 터프하게 사용한 이 손길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즐기고 저는 오늘 캠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에서 캠핑투게더의 M2 화목난로 임대입니다. 임대. 이건 협찬이 아니라 돌려줘야 돼요. 예, 잠깐 빌려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꽤 좋은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을 꼭 정독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화목난로나 다 똑같기는 하거든요.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 뭐 얘가 굉장히 날카로워 가지고 뭐 손이 베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직접 만지는 부분에는 그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잘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파스 캠핑의 이 화롯대 M2 화롯대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정말 좋았고 궁금한 거 해결을 하셨고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실 저보다는 캠투님이 더 설명을 잘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사용 유저의 입장에서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굉장히 긴 리뷰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